네, 안녕하세요. 드림플래너 김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 2시간만으로 한 달에 월급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이제 이론인데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리안 도리스라고 플로우 스테이트 컬렉티브의 CEO이자 뭐 구글이라든가 아우디 등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섭외하고 있는 시간 관리 멘토인 사람이에요. 그 리안 도리스가 이제 제창한 말인데, 이제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최대의 몰입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11시간의 집중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한 달에 일할 분량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요 포인트가 그 11시간의 이제 몰입 효과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한 달간 일할 수 있는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는 건데,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시나요, 보통은?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에 직장인들 기준으로 9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죠. 근데 그 9시간의 근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? 9시간의 근무 시간 중에 우리는 2시간 20분만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? 9시간 중에 단 20%의 시간만을 여러분들께서 오로지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의 시간은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소가 많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하루에 9시간을 회사라는 환경에 묶여 있는 거죠.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하루 2시간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하루하루 내가 한 달 동안 지속을 한다면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.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저는 이제 일상에 적용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, 이 플로우 스테이트에 대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그리고 내 공부,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에 대한 향상, 그리고 내가 업무에 대한 생산성,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내가 목표를 정하거나 내가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구조, 이 시스템만 알아두신다고 하면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일도 하면서 조금 인생을 균형 잡히게 내 하루의 시간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플로우 스테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린다면요. 일단 첫 번째,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집중 시간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. 나는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, 뭐 본인의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나의 하루 이런 업무 흐름에 따라서 각각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.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을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누구의 방해도 없고 가장 조용하고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. 그렇다면 두 번째,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업무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거죠. 그 중요한 일의 기준은 내 미래의 목표,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에 연결이 될수록 더욱더 효과적이에요. 그 시간에 뭐 잡다한 막 이제 이메일을 체크를 한다거나 요청, 뭐 거래업체에서 요청한 일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잔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에
집중을 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?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하시는 겁니다. 내가 일을 집중하는 시간대에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의 SNS라든가 이런 채널들을 잠시는 차단을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핸드폰이 눈앞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잠시 그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조금 나한테서 멀리 치워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메일이라든가 SNS는 체크하지 않는 걸로. 그래서 여러 가지 나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고요. 네 번째는 나만의 환경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 중요한 집중 시간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떤 공간을 선호를 하시는지, 나는 어떤 공간이 좋은지, 내가 만약에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해. 나는 이 공간에서 일하는 게 잘 돼. 하면 그 공간을 하나 설정을 해두시고, 아니면 집이 아닌 다른 공간, 카페라든가, 이제 개인적인, 그런 대여 공간이라든가,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 가셔서 나만의 환경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. 나는 이 시간에 집중을 하겠어.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신다면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는 딱 내 공간에 앉아서 단 2시간 동안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내가 하루 동안 질질 끌 수 있는 업무들을 2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한번 해보신다면 나한테 이게 이런 말이구나 훨씬 더 적용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리안 도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하루를 통째로 비워서 11시간의 최대 집중 시간을 살리는 방법으로 한 달에 업무 성과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1시간을 이제 쓸 수가 없으니 저의 상황에 맞게끔 하루에 최대 집중 시간대를 파악을 해서 그 시간에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끝내놓으면은 다른 시간은 조금 더 여유롭고,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활용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라던가 직장인이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사업하는 엄마 사업가라던가 이런 방법을 조금 내 그 바이오리듬에 맞게 적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생산성 있는 하루를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셨다면 적용을 해 보셔야 되겠죠. 예, 오늘도 제 솔루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